안녕하세요, 오토이시 조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달에 아니구나, 벌써 2달 됐구나.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2달 전에 여기 이슈를 통해서 살펴봤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투어링 모델 퍼스트를 보러 왔습니다. 나기 전에 이렇게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모직에다가 가죽 자켓을 입고 계세요. 네? 아니 제가 이게 오늘 이거 퍼스트 만난다고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왔더니 두 사람은 이렇게 인디언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도 인디언 티셔츠가 있는데 입어봐야 티가 안 나가지고 그냥 왔더니 두 사람이 딱 이렇게 입고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샀습니다. 내돈내산. 네? 덥진 않으세요? 지금 여기 실내라서 그늘져가지고 따뜻하고 좋네요. 잘 어울리네요. 아니 재킷이 잘 어울려요. 이게 딱 체형도 미국 스타일. 또 제가 또 아메리칸 스타일은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절기가 다가가지고 네, 가을 때 꺼내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퍼스트를 보러 왔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국내에 들어온 것 그러네요.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예상 그때 프리뷰로 보면서 예상 시점 자체를 네. 조금 가을이나 혹은 지금 이제 물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생산도 반도체 이슈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국내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모델 공개된 게 올해 초였는데 그렇죠. 진짜 빠르게 다 국내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신모델 공개가 지난해의 11월 달이나 이제 지난해에 발표가 되고 막 열심히 준비해서 연초에 가지고 오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늦어졌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 신모델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지난해 인디언 치프 때처럼 좀 늦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먼저 도착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또 화창상사 과천에 왔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고 네, 저희 감사 인사 드릴 게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촬영했던 영상 있잖아요. 네네. 인디언 치프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이제 화창상사 과천 매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잖아요. 제가 그때 두 분 막 부추겨가지고 같이 왔었는데 맞아요. 감사하게도 그때 영상을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48,000분? 네. 48,000분 가량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댓글에서 나경남 기자의 그 상세한 설명 좋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댓글러분 나중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은 못했는데 오늘 약 1년 만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인디언을 계속 조명하면서 네네. 인디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나 네네. 이런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마침 또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또 엄청나게 비쌌어요. 거의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그 정말로 사실 손에 넣기도 어렵고 보기도 힘들고 정말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들 지금부터 15년 전이 얘기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7천만 원짜리 모터사이클이라면 정말 보기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1901년도부터 시작한 아메리칸 퍼스트 모터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께 많이 120년. 이제 122년이죠. 1년이죠. 1년이네요. 미안합니다. 네. 121년이죠. 네. 121.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그 어필을 많이 하고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효과가 좀 있었는지 많이 알아봐 주신다고. 최근에 인디언 모터사이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모델을 내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일을 하면서 신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맨날 똑같은 경쟁자와 비슷비슷한 것들만 있다가 뭔가 도전하고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양쪽 모두에게 되게 장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쪽 모두에게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뭐 어디가 어디 걸 뺏어 먹는다, 뭐가 뭐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필요 없는 얘기 같고요. 그때 저희가 치프 하면서 굉장히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뭔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거랑 딱 저희가 한 거랑 딱 이렇게 또 쿵짝이 잘 맞아서 크로스가 딱 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게 120주년이었어요. 뭔가 예언을 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아주 좋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신형 치프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엄청 좋다는 얘기가 저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네. 그걸 이제 제가 느꼈던 것만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게 이제 좀 이해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이것에 대한 것들을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뭔가 동질감 많이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알아볼 퍼스트는 어떤 모델이죠? 퍼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에 새로 공개된 인디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제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 풀사이즈 투어링인데요. 챌린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챌린저는 이제 앞서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선보였던 하드베거 모터사이클인데 아마 2019년에 에이크마에서 공개가 됐었죠. 그랬죠? 그때 아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저는 딱 보고서 이거 뭐 많이 닮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서 하면서도 맞아요. 직접 발표하면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다이렉트로 뭘 닮았습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 글라이드를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이 사장님, 그때 부사장이었을 거예요. 부사장이 나와서 직접 그 브리핑을 하면서도 아예 띄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름도 챌린저고. 네. 도전자. 심지어는 챌린저예요. 정말 너무 멋진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보면서 저는 사실 되게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야 됐다, 드디어 나왔다. 이게 칼을 이제 잘 갈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근데 너무 뭐랄까 너무 뻔뻔하다 그래야 될까 한편으로. 전 근데 그래서 좋았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닮은 것처럼 해놓고서 아닌 척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로드 글라이드가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 그래서 했으면 아니면 뭐 이건 우리 헤리티지야 막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되게 좀 멋없어 보였을 것 같은데 아예 딱 우리는 저거에 딱 도전한다 하니까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정확하게 챔피언 혹은 이제 나의 상대를 딱 지목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목이 이 시장에서의 그 하드베거 시장을 사실 제일 단단하게 쥐고 있는 모델에 대한 일종의 리스펙트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딱 내가 도전할 자는 저는 딱 이렇게 그렇지. 이게 너 나와 이게 상정을 해놓고 건방진 게 아니고 괜찮잖아요 그런 거. 그런 자세는 되게 아메리칸 파이오니어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개척자 정신. 아메리칸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당당하고 멋지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편에는 싸움 난다 하고서 좋아하는 그쵸.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까불면서 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도 자체도 되게 좋았고 결과는 아직은 사실 도전자였다라는 걸 확실히 느끼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새롭게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는 모델이 바로 퍼스트. 전 사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챌린저가 나오면서 맞아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탑박스가 달린 이 풀사이즈 투어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이 풀사이즈 투어링이 나온 게. 그리고 사실 저는 이름이 뭐 챌린저에서 뭐 리미티드 뭐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챌린저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름을 또 아예 바꿔서 근데 퍼스트라는 이름이 의미가 뭐였죠? 추격, 맞아요. 추적 혹은 맞다. 이제 추구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로 우리 뭐 자동차 추격전을 할 때도 그게 퍼스트죠. 그것도 퍼스트죠. 그래서 예전에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나 이런 거에 부제 붙어 있는 거 퍼스트 붙어 있는 게 좀 있어요. 자동차 관련 영화 중에 이런 것들 보면. 혹은 뭐 윌 스미스가 제이든 스미스랑 출연했던 그 금기 아닙니까 요새? 퍼스트의 특별한 점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그 인디언의 프리미엄 럭셔리 투어러, 그러니까 대륙횡단 투어러가 그동안 로드마스터였는데 그것과 다르게 좀 현대적인 모습이 강조된 투어링 모델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로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플래그십 모델로서 존재는 하죠.
하지만 이제 그 두 모델의 차이점을 가장 극명하게 얘기하는 건 일단 엔진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로드마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썬더스트로크 엔진을 계속 썼죠. 그래서 공랭식 V-트윈 엔진의 그 계보를 그냥 있는 모델이고, 우리 챌린저에서 출발한 이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에 사용했던 파워 플러스 108. 순행식 네. 108 큐빅 인치 네. 엔진을 사용을 하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챌린저 처음에 공개했을 때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인디언이 수랭 네. 고성능 엔진을 탑재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 순행 엔진의 이제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순행 엔진은 우리가 스카우트 계열의 순행 엔진들이 가장 네, 익숙하게 와닿는데, 이 순행 엔진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순행식 V-트윈 엔진, 그리고 배기량도 무려 1800cc 가까이 되죠. 이런 모델들이 공랭 엔진 대신 네. 사용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챌린저 작년에 시승했을 때 기억해보면 아, 네. 굉장한 출력을 느꼈잖아요. 되게 의외였죠, 우리 또. 그리고 제 예상이랑 완전 달랐어요. 저도요. 저는 네, 수랭 엔진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아까 얘기하셨던 인디언의 수랭 엔진 해서 스카우트 엔진 필링을 생각하고 굉장히 매끄럽게 고회전으로 막 도는 그런 엔진 필링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정반대. 그 사실은 기대했다 보다도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했었어요. 왜냐면 순행 엔진이 되면은 조금 더 그 매끄럽고 고회전해서 고출력을 내는 그런 세팅을 가져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니까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공랭 엔진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거칠거칠한 맛이 있고, 막 기어도 막 턱턱턱 들어가고. 기어가 덜컥덜컥 다니 덜컹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똥 하고 들어가고. 아, 무시무시했어요. 약간 재밌었던 게 그 요새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맞아요. 타면은 되게 기름진 느낌이잖아요. 되게 정말. 부들부들거리고 부들부들하고 풍성한 네, 네. 느낌이 확실히 있지만 그대로 매력이 있지만 어쨌거나 옛날의 그런 감성이나 혹은 이제 아메리칸들의 가진 그 감수성을 생각하면 인디언 챌린저가 훨씬 더 그에 가깝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그 얘기가 도전자의 느낌이 오히려 더 뭔가 뭐랄까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뭔가 유지하거나 그것을 뭔가 좀 계승 발전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도전한 거여서 그랬는지 되게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아니, 이런 걸 원할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그 강력한 힘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그 볼드한 이미지도 좋은데 되게 편안하고 그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되게 과감하게 수를 놨다라고 보였거든요. 확실히 취향 따라서 엄청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과한 거 좋아하는 인간이라서 제 취향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챌린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퍼슈트가 어떤 점들이 챌린저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딱 외관으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일단 탑박스가 달렸다. 탑박스가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 윈드 스크린이 더 높다. 아, 쟤는 올라가 있는 네네네. 상태인 거고, 지금 왼쪽에 있는 애를 봤을 때 크기 확실히 윈드 다르네요. 스크린이 좀 더 높이가 높죠. 그리고 지금 매그 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주행풍을 좀 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외관적으로 보이는 차이는 그 정도고,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챌린저의 경우에는 이제 챌린저 기본 모델이 있고, 챌린저에서 이제 상위 프리미엄 라인업인 리미티드랑 다크호스 모델에만 TPMS 그리고 스마트 링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퍼스트는 이제 그 스마트 링 테크놀로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스마트 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챌린저를 탔을 때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맞아, 놀렸잖아요 우리가. 네. 뭐야, 신형인데 왜 IMU 기반의 그 최신 그 전자장비가 왜 안 들어갔지? 했는데 그때 시승했던 건 이제 기본 모델이었던 기본형이었다. 거죠. 그래. 프리미엄이 아니었다. 리미티드나 다크호스는 그전에도 있었다. 근데 시승차에는 그게 없었던 모델이었던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그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 거친 느낌을 또 더해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세심하게 만져준다는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퍼스트는 확실히 다르겠네요. 퍼스트도 기본 모델이 있고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는데 네. 국내에는 그 프리미엄 패키지 모델들만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열선 그립이라든지 열선 시트 같은 것들이 다 기본으로 채택이 됩니다. 아까 열선 그립이 단계가 많이 있던데. 이 열선 그립 아까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해봤는데 열선 그립이 10단계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제 4단계, 5단계까지는 본 것 같거든요. 10단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엄 패키지 안에 그 열선 시트 그리고 스마트 링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안개등 그리고 이번에 퍼스트에서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다뤘었던 전자식 폭스 리어 샥이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개등이 레그 실드에 박혀 있네요. 그쵸, 레그 실드 하단에. 레그 실드 그리고 저 보니까 저 위에도 뭐도 있고. 이 레그 실드가 또 열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싹 아주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는데요. 네. 뭔가 그럴싸한데? 그러니까 사실 레그 실드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으면 무릎으로 들이치는 바람들 같은 것을 막아줄 수 있지만 더울 여름철에도 때가 하면 덥죠. 덥잖아요. 얘 또 배기량이 커서 뜨끈뜨끈 할 텐데. 뜨끈뜨끈 할 텐데. 열고 싶을 때가 있어. 네. 그렇죠. 달리다 보면. 그리고 뭔가 바람을 좀 막고 싶다거나 무릎에 땀이 찼는데 식히고 싶다거나 그쵸. 추울 때도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잘 해놨어요, 되게.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폭스 리어샥.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네. 원래도 폭스 리어샥이었죠. 네, 이제 챌린저에는 폭스 이제 조절식 샥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수동으로 조절하는 프리로드 조절식 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퍼스트에는 전자식 프리로드 샥이 들어가 있죠.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보통은 그 특히나 이제 무게가 많이 가중될 때 차이를 확실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이를테면 혼자 탈 때하고 두 사람 탈 때의 무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차체가 물론 이제 이런 아메리칸 바이크들, 투어링 바이크들이 기본 무게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라이더 거기다가 보조 라이더, 보조 라이더? 동승자? 동승자, 텐덤 라이더까지 포함을 하면 무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 투어링 모델이기 때문에 여행 갈 때 뭐 짐이나 이런 것들 실으면 그 무게도 상당하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에는 이 프리로드를 조정한다는 건 초기 하중이기 때문에 일단 세팅 값이 이 뭐랄까요, 댐핑력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세팅 값이 무게를 얼마나 가정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조정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네요.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근데? 그 이제 조정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금 터치 스크린 7인치 TFT 계기판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더만 탔을 때 혹은 동승자까지 탔을 때 그리고 사이드 백에 짐을 넣느냐 안 넣느냐 혹은 탑박스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에 맞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이를테면 BMW가 그런 걸 제일 잘했잖아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제일 먼저 도입하기도 했었고 GS나 RT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더 표시 1명, 2명 되고 짐 있는 거 사이드백, 탑 케이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건 다 있었는데 챌린저는 퍼스트는 좀 뭔가 좀 다른가요? 그 무게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설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의 지금 다른 몸무게. 모터사이클들은 보면 유무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승자가 있냐 없냐, 짐을 실었냐 안 실었냐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퍼스트는 일단 라이더 몸무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동승자가 몇 킬로그램인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 사이드백에 짐을 많이 넣었냐 이것도 킬로그램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나 넣었냐 설정할 수 있고 탑박스에도 넣었냐 안 넣었냐 혹은 탑박스를 뗀 상태이냐 단 상태이냐 이거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디테일하고 직관적이어서 조정하기도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산 못할까봐 그 무게들 다 한 거 다 총으로 계산도 해놔줘. 지금 프리로드가 얼마가 걸려있다.
그게 그 최대 하중을 넘어갈까봐 해놨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최대 하중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네. 근데 그러면 라이더랑 그 텐덤 라이더가 서로 무게를 속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건 안전을 위해서. 너 몇 킬로야? 물어봤는데 나 45킬로야 라고 한다거나, 사실은 60킬로가 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 제 무게대로 쓰고 싶지는 않아서. 근데 굉장히 그런 식의 시스템은 사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프리로드라는 게 원래는 항상 우리가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프리로드는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서스펜션에 가장 기본적으로 최적화된 네. 그 운동 이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로드를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뭐 전자적으로 그 무게를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시각적으로 내가 이걸 보아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신뢰가 간달까?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일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라이더 한 명, 그리고 텐덤 라이더를 포함했을 때 이것을 산정할 때 무게가, 이를테면 그 이민우 기자님이랑 저랑 탈 수도 있잖아요. 응? 타고 싶지 않아. 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타고 싶진 않지만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 세팅 내지는 유무 세팅이라고 하면 라이더의 평균 무게 값을 대충 계산을 해서 맞아. 산정을 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이를테면 그게 유럽 기준이라면은 아마 BMW 라이더 뭐 80몇 킬로가 그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평균 몸무게를 이제 산정을 했을 거고, 텐덤 라이더는 그보다 약간 적게 하지 않을까 보통. 적게 하지 않을까요? 네, 보통 그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키로수로 맞추더라고요. 네, 키로수로 맞출 수 있습니다. 1kg 단위로 아까 1kg 내는 거 단위로. 같은데? 응.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해야. 그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그 이게 또 예전에 저희 이제 서스펜션 관련해서 이제 뭐 유명 올린즈, 뭐 WP 이런 데서 이제 교육. 네. 서스펜션 교육 같은 거 이제 진행하고 그러면 보통 세그를 맞춘다고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초기 하중가 맞추는. 네.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혼자서는 거의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앉았을 바이크 때 똑바로 세우고. 안 탔을 때 앉았을 서스펜션. 때를 계산을 네, 해서 길이를 재고. 네. 길이를 재고 이걸 좀 조정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안 하고, 혹은 라이더가 막 이렇게 레버를 돌린다거나 공구를 써서 뭘 하는 작업 없이 심지어는 정확하게 내 키로수에 맞춰서 그냥 맞아. 하면 된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프리미엄에 걸맞는 옵션이다라고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근데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의 팁이라면 원래 몸무게보다 약간 더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체중보다 낮춰?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라이딩 기어 같은 거 아, 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무게까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라이딩 기어를 갖춘 상태로 체중 계획 올라가서 한번 재보고 정확하게 적용하면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쓸데없는 정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 적당한- 중요한 건- 괜찮지 않나요? 생각보다 무게들이 좀 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안 세그 된다고 맞출 때도 저희가 라이딩 기어 다 입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헬멧이랑 그렇죠, 다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또. 프리로드를 세 중에 맞춘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자기 이제 그 목욕탕에서 다 벗고서 올라가는 거 하실 텐데, 사실 그걸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진짜 근데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실제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정도로 세심하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이전에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세팅을 즐기고 싶어서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일부러 이제 네. 동승자를 포함한다거나, 네. 짐 실었다고 하거나. 네. 나는 좀 무게가 무거우니까 원래 조금 더 높여야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지렛짐작으로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내 무게를 높이면 되니까. 이제는 아니고 퍼스트에서만. 아, 네. 네. 이 퍼스트에서는 근데 이제 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하나가 남았는데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서 전 언급을 안 했던 건데, 탑박스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시스템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탑박스 뒤에서도 네, 스피커가 그쵸.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있어야지. 아, 뒷사람 음악 안 듣나? 그 서라운드처럼 막 이렇게 들리나? 아, 그럴 수 있겠네.
뒷사람도 음악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작년에 챌린저 탔을 때 이 출력이 엄청 컸던 거 같거든요. 챌린저 오디오가. 오디오 자체 출력 굉장히 셌죠. 그때 뭐 RT랑 로드글라이드보다 훨씬 더 셌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좀 그런 거 훨씬 더 강력하겠네요. 오디오도. 오디오 시스템은 결국에는 사실 부가적인 장비고 요즘에 다 블루투스 헤드셋 쓰는데 뭐 그거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민폐인 줄 알았거든요. 완전 민폐 같은데. 네. 근데 또 괜찮다. 사람 없는 스타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만은 진짜 한번 타보고 싫어했는데, 네. 아주 신나게 타더라고. 물론 저는 이제 정차할 때는 줄이긴 합니다. 이제 아니, 달릴 때. 자동으로 줄여져요. 자동으로 예, 줄여줘요? 자동으로 줄여지는 게 있나요? 자동으로 줄여져요. 이게 바람 그 감응 속도 감응식으로 오디오가 볼륨을 조절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다 되죠. 그 일단은 탑 케이스가 생기면서 동승자석의 편의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등 뒤가 없는 게 사실 네. 우리가 텐덤 해보면 많이 느끼지만 그 안락함의 정도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가속할 때도 막 뒤로. 마치 로데오 하듯이 네. 이렇게 됐다가 혹은 이제 남자들끼리 타면 또 우리끼리 타면은 딱 안길 수도 없고 땀 나는데 저를 가라 그럴 거고 그럴 텐데 지금 이제 탑 케이스가 생기면서 등받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되게 서포트를 잘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되게 편안하게 등하고 이 전체를 감싸안게 그 약간 사이즈가 여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생긴 게 지금 딱 봐도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생겼어. 네. 그리고 아까 탑케이스를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렉도 네네.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짐. 네, 추가로 위로에다가 또 묶을 수도 있고 또 안에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풀페이스 헬멧 하나랑 오픈페이스 헬멧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네, 지금 제 헬멧은 지금 뒤에 스포일러도 달려 있어서 안 레이스 들어갔는데 네. 근데 스포일러 떼면은 제가 지금 RI RX7X X라지 사이즈인데 스포일러 없으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무려 엑스라지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정말 큰데 제 머리가.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위저보다 제가 머리가 작아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네, 만져보니까 여기가 작아. 아 위에가 선배가 이게 여기가 큰 거야, 여기가 작아 둘레가. 이게 큰 거야 이게. 여기 살이 쪄가지고 제가 뚱뚱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두상은 작습니다. 탑 케이스가 또 열리는 방식이 이 앞으로 바로 열리는 방식이더라고요. 기존의 투어러들에서 느꼈던 것들은 보통 이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네, 열리는 네, 게 많았는데 되게 특이하게 이건 이 시트 앞으로. 쪽으로 앞쪽으로 네. 열리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힌지를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사실은 빼서 사이드 방식으로 마운트를 할 때, 그러니까 힌지를 설계를 할 때도 힌지를 바깥쪽으로 설계를 하면 내부 공간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 케이스가 이게 아무리 하드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보통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나 아니면 ABS 수지 같은 걸로 만들 텐데 어쨌거나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힌지는 또 금속 재질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무게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 케이스 전체의 내구성을 낮추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서 무게를 제일 받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뒤로 제껴놨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틀림이나 이런 거 없이 설계를 잘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스피커 유닛 쪽의 마감 상태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그 지금 탑 케이스 뚜껑 위에다가 LED 조명을 달아놨어요.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근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이 각도가 딱 다 열었을 때 이 안에 공간을 완벽하게 비춰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을 비춰주는 LED 라이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넘어가 버리니까 약간 각도가 애매해져서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일단 안에 실내 조명이 있네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실내 조명을 이 탑 케이스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부 유닛에다가 마운트를 시켜 놓으면 그만큼 공간을 또 희생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탑 케이스에서 저 캐리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캐리어가 멋있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고 마감 완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고급스러워. 미국 크롬의 어떤 그 디테일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 사실 별도로 구입하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저거 네. 보기에도 비싸 보여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게 뭐 이렇게 비싸?
이 쪼가리 하나가 철조가리 하나가 그냥 뭐 저기 수레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공들 되게 잘해야 되고 일단은 전자식 계기반 이제 7인치였죠. 7인치 네. 풀컬러 전자식 계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터페이스들도 버튼하고 터치 스크린 네. 이것도 동일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내부 메뉴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디자인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우리 저기 전자식 프리로드. 전자식 프리로드 조절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인터페이스일 네.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들은 다른 것 같고 바뀌지 않은 점은 역시 안드로이드 오토는 여전히 지원 안 하나요? 네. 아쉬워. 아이폰 쓰세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유저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은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했잖아요. 그럼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갖고 저 예전에 챌린저 시승했을 때 우리 조건희 기자가 챌린저를 타면은 뭐죠 티맵 된다고 막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는데 저는 바꿔 탈 때마다 잘 안 돼가지고 네. 좀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디언 본사 쪽에서 조금 더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면 아마 걔는 적용이 가능할 하겠죠.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니까 네, 별도의 뭐 장치 없이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챌린저와 다른 점이 아까 파악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또 앉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딱 앉아보니까 앉아서 이제 핸들바에 손을 딱 얹어보니까 미묘하게 약간 높은 것 같은데? 핸들바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 이제 손을 주먹으로 해서 공간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 챌린저보다 우리 퍼스트가 약간 요 정도 한 2인치 정도 네. 더 높더라고요. 네. 핸들바 마운트 위치가.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약간 더 이렇게 물론 당당한 포지션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이 된 거죠. 가슴이 좀 더 펴지고 허리가 더 편 상태에서 타도 편안하게끔. 조금 더 편안한. 네. 실제로는 이 핸들바가 높아지는 게 이 정도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라이딩하면서 그것에 뭐 불편하다, 뭐 선호도에 따른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달라져서 그러니까 퍼스트가 여러 가지 페어링이라던가 무게를 더 추가하면서 생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핸들바의 포지션을 약간 조정한 게 아닌가. 특히 뭐 스크린도 높아졌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파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실물로 봐야만 아는 부분들이 딱 이런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이 모델은 아이콘 컬러라고 이제 인디언도 매년 이제 아이콘 컬러라고 이제 특별 컬러 모델들을 출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이 알루미늄 제이드 블랙 메탈릭이라는 컬러인데 국내 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 그렇죠. 아이콘 컬러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2022년 한정 컬러? 네, 한정판인데 국내에는 이거 한 대밖에 없대요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워. 네. 근데 확실히 다른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워. 얘밖에 없잖아요. 고급스러워. 퍼스트는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만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다크호스랑 리미티드인데요. 다크호스는 뭐 이건 근데 다른 인디언 라인업들이랑 다 똑같아요. 다크호스는 이런 미러나 핸들바 그리고 엔진 헤드, 엔진 커버 같은 것들이 이제 블랙아웃 처리된 올 블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미티드는 그런 것들 파츠들이 크롬으로 해서 조금 더 화려한 멋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크호스랑 리미티드 안에서 굉장히 이번에 또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크호스가 4개인가? 그렇고 리미티드가 3개인가 그런데 또 컬러에서는 좀 세부적인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양한 컬러네요. 그래서 컬러 엄청 많네요. 되게 많아요. 챌린저랑 이 퍼스트까지 합치면은 10개가 넘어요. 야, 컬러 베리에이션 다 준비하는 것도 사실 네. 그러니까요. 쉬운 일은 아닌데 보통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컬러 베리에이션이 많을 때. 특히나 요즘처럼 그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고 할 때는 먼저 타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컬러가 안 와도 다른 컬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베리에이션이 많으면 그만큼 대체로 그러니까 대체제로서 내가 원래 원했던 컬러 대체를 할 수 있는 컬러가 종류가 많은 거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인디언 모터사이클들은 그 컬러들이 또 약간 그 인디언만의 약간 그런 그쵸, 헤리티지 인디언 같은 컬러가 것이 있는 컬러기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웃돈을 줘야 되긴 하지만 아 그렇죠. 네, 컬러 충분히, 차지가 네, 있나요? 네, 컬러 차지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가 있는데 제 생각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조건희 기자님은 포스터 어떨 것 같아요? 전 사실 오늘 오기 전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때 프리뷰 때도 그렇고 저 엄청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챌린저 기반이고 그냥 뭐 그쵸. 탑박스 정도 달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일단 그때 나 기자님이 짚어주셨던 거 이 레그실드에 달려있는 이 퍼스트 아 네네. 이 글자도 로고 네네.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맞아요. 볼드한 딱 글씨체 제 스타일이어서 딱 마음에 들고 또 지금 시트에 저렇게 약간 컬팅 같은 거 들어가 있는 필팅, 네. 저런 것도 약간 필팅 고급스럽고 그리고 저는 아까 가장 좋았던 게 그 프리로드 전류되는 거 전자식으로. 이게 재밌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다. 네, 그래서 기대감이. 아메리칸 투어링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 됐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양은환 기자님은 첫인상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 뭐 레그실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선호하는 옵션은 아니어서 저는 좀 와일드한 거 좋아하니까 바람 맞고 달리는 거. 네.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일단은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챌린저 때 느꼈던 주행 감각에서 약간 좀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채워진 부분들.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린 테크놀로지나 혹은 그렇죠 전자제어 샥. 사실 폭스샥 자체가 국내에서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에게 폭스샥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모회사에 있는 폴라리스 인더스트리는 오프로드, 그렇죠. 4x4, ATV, 4x4,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런 모델들의 이 폭스샥을 되게 고급으로 적용을 많이 했었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버기카라던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에서 폭스샥은 정말 알아주는 브랜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외관상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옆 탱크에 붙어 있는 인디언 로고가 엄청 커졌다. 기존이랑 다르구나. 기존에 이제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으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랬네. 얘 배지가 딱. 아니 저 아까 전에 여기 매장에 와 있는데 다른 고객분께서 타고 오셨던 스프링필드가에 박혀 있던 로고가 거의 그대로 쓰인 것 같더라고요. 올록볼록하게 딱 들어가 있고 크기도 딱 제가 재봤는데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특히나 이 인디언이라고 써 있는 이 로고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챌린저보다 느낌을 확실히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본적인 운동 성능은 뭐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토크는 좀 올라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저는 챌린저와 퍼스트의 차이인 줄 알았더니 연식 변경에 따라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173.5Nm였던 것 같은데 최대 토크가 지금 신형 모델에서는 스펙적으로 178Nm거든요. 때문에 토크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크 178Nm든 172.5든 3.5든 현재 만날 수 있는 시중에 풀려 있는 크루저 바이크들, 뭐 혹은 투어링 바이크들에서 가장 높은 토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아메리칸 크루저들은 이 토크발 하나로 사실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빠당빠당 그런 부분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누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인디언의 프리미엄 그 투어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물론
할리 데이비슨의 모델들이 더 많이 팔리고 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긴 하지만 진짜 종류도 많아요. 예, 인디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프리미엄성은 결국에 이 마감 완성도라든가 디테일 면에서 조금 더 멋을 낸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동안 로드마스터로 표현이 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그 챌린저 기반의 완전 프리미엄 투어링 모델이 나왔다는 것에서 또 다른 이 브랜드의 프리미엄 투어링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생긴 게 저는 되게 강인해 보여서 좋아요. 아, 이게 그리고 분명히 이제 경쟁 모델 내지는 지목 상대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과 같은 문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만의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라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국내 상륙한 퍼스트를 저희가 아주 빠르게 만나봤는데 네. 이제 이거 인증 들어간대요. 저희가 그때 치프도 저희가 촬영하고 인증하러 갔었는데 지금 퍼스트도 인증을 거친 다음에 국내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빨리 인증이 원활하게 끝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못했어도 댓글로 또 달아드리면 되니까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기자의 멘트가 도움이 됐다. 또 나기자 또 이렇게 이런 부분 쓰지 마세요. 네. 아 그리고 그 뭐 이거 보고 왔다 이런 거 해주시면 저에게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컨텐츠와 이슈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